안녕하세요. 뼈있는 아무말 대잔치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재난, 왜 누군 죽고 누군 죽지 않는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여러가지 재난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이요, 때로는 이제 소수의 사람이 피해를 입거나 이제 목숨까지 잃게 되는 일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냥 뭐 운이 없다거나 혹은 어떤 개인의 개인의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 어떤 재난의 결과들이 그 사회에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 사회에 갖고 있는 문화나 제도나 또 어떤 공동체의 상황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회적 원인으로 사람들의 어떤 목숨을 잃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제 김승석 교수님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사회적 재난의 그 피해의 원인이 어떤 뭐 운이나 혹은 어떤 각자 개인의 어떤 원인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 원인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또 우리의 사회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지 또 알 수가 있고, 저희 일체월장에 말한 이 책은 일체월장에 말한 시스템적 사고, 어떤 모든 것들을 개인의 탓을 돌리거나 단순히 운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제도나 사회나 문화가 한 개인에게, 한 공동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그런 시스템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실제 사고를 좀 키워낼 수 있는 되게 좋은 책이고요. 그런 관점으로도 오늘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7월에 그 미국 시카고에 그 아주 엄청난 폭염이 있었는데요. 그 폭염으로 그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 폭염으로 났던 사건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어떤 거였냐면은,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기도 하죠. 그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이제 영화관 가서 유아 영화를 보여준 다음에 다시 유치원 건물로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깜빡하고 2명의 아이를 차 속에 놓고 내린 거예요. 근데 1시간 반 정도 흘렀을 때 알았습니다. 2명 아이가 없구나. 갔는데 이제 그 2아이가 모두 이제 의식을 잃고 이제 세상을 떠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폭염이었냐면 1시간 반 만에 유치원 학생들이 이제 죽게 되는 정도로, 그 1995년 시카고의 어떤 폭염의 어떤 상황, 얼마나 그 최악의 상황인지를 대변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해 그 한 달 동안에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이 이제 700명 정도였는데,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은 미국에서 1979년부터 1992년 13년까지 열사병으로, 그러니까 폭염으로 죽은 사람이 5,379명. 다시 말해서 미국 전역에서 매년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은 4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995년 7월은 시카고에서만 한 달 동안 700명이 죽은 거예요. 엄청난 재난이 이제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놓고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 중에 과연 어떤 사람이 많이 그런 재난의 피해를 입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연구 방법론이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런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사람이 더 그 피해를 입었냐면, 질병으로 인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에어컨 없이 지냈던 사람들이 일반인에 비해 폭염으로 인해 사망할 위험이 3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어떤 에어컨 재반상이 문제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있는 위치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회적 고립이 있었던 사람일수록 사망할 위험이 훨씬 높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에어컨 없이 지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왜 에어컨이 없이 지냈던 사람들이 에어컨이 없다는 그 하나만으로 이렇게 사망 위험이 높았을까? 이걸 연구를 또 한 겁니다. 했는데 이제 시카고에 그 론데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론데일 지역에 론데일 북부가 있고 남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거의 그 뭐랄까 경제적 상황이나 어떤 문화나 모든 것이 비슷했어요. 다시 말해서 폭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폭염의 피해를 받았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두 지역의 폭염 사망률이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95년 그 7월이죠. 폭염으로 인한 사망 발생률이 론데일 북부는요 10만 명당 40명이었고요. 40명. 론데일 남부는 10만 명당 4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상황이나 주변 상황이 특히 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부와 남부 이 두 개 지역의 사망률이 10배 이상 10배 정도가 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했더니 바로 범죄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론데일 북부가 사망률이 훨씬 높았잖아요. 론데일 북부 같은 경우는 론데일 남부보다 범죄율이 매우 높았어요. 범죄율이 높아서 사람들이 거의 잘 돌아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이제 그 마약상끼리 막 싸우는 것도 많이 있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자, 사람들을 바깥에 잘 나가지 않는다 하는 상황이 어떻게 이 폭염의 사망률을 높였냐면은 일단 바깥에 잘 안 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폭염에 취약한지 몰라요. 이 더위 속에서 누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에어컨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죠? 에어컨이 없는 사람들이 에어컨이 있는 지역으로 함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환경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사회적 고립에 처한 사람이 발생하게 되고 그 사회적 고립에 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폭염에 인한 사망률이 높게 되는. 심지어 론데일 북부 남부는 다른 거는 거의 차이가 없고 이 범죄의 하나였는데, 다시 말해서 김승석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범죄율 자체에서 원인이보다 이 범죄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공동체의 와해.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의 어떤 안위를 챙기지 못하는 환경 속에 처하다 보니까 그런 위험이 닥쳤을 때, 폭염이라는 위험이 닥쳤을 때에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이 폭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도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95년 7월이잖아요. 1999년 7월에 또 비슷한 정도의 폭염이 발생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체감 온도나 여러 가지 온도 상승치가 거의 1995년 7월하고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더위가 왔어요. 이때 그래도 이 시카고 정부가 1995년 7월에 어떤 그러한 재난의 피해에 대한 연구와 또 반성을 통해서 정책을 새롭게 내놓습니다. 그래서 폭염이 오자마자 이제 에어컨이 작동하는 쿨링 센터를 34개를 바로 열었고요. 그리고 그 쿨링 센터를 모든 그 시카고 있는 사람들은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했고, 또 게다가 쿨링 센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자마자 또 그 새롭게 31곳을 개설해가지고 아무튼 그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지역 정부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거긴 예를 들어서 론데론 그 북부 같은 경우는 어떻죠? 범죄율이 많잖아요. 범죄율이 많으니까 쿨링 센터가 있어도 못 가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 사망 위험이 높은 그런 사람들의 있는 곳들을 경찰과 공무원이 거의 일일이 다 찾아갔다고 합니다. 뭐 질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이랄지 아니면 에어컨이 없거나 뭔가 이런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공무원과 경찰분들께서 직접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그런 진짜 상황에 처한 사람들 어떻게 해죠? 쿨링센터로 이렇게 옮겨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4일 동안 방문한 사람이 3만 명이나 됐대요. 4일 동안 3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 방문해가지고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 결과 1995년도 7월에는 시카고에 700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1999년도에는 사망이 110명에 그쳤습니다. 거의 7배 차이죠?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을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재난이 닥칠 거예요. 이 재난은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고요, 사회적 재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재난이 있었을 때에 그 재난의 어떤 피해 결과가 분명히 개인의 탓도 있을 것이고 어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운의 영역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회가 어떠한 사회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에 따라서 그 재난의 피해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특히 이 폭염 같은 경우는 어떻죠? 만약에 이 공동체가 서로가 신뢰가 있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의 안위를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안정망이 더 튼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면 어떻게 되죠? 같은 폭염이 왔다 하더라도 더 적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른 사람이 없을 수 있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재난의 결과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야기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 원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파악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파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반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다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놔두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 시카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사회적 원인은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그렇죠? 또 우리의 어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가, 특히 이게 정치인들이 될 수가 있겠죠? 혹은 공무원분들이 될 수 있겠죠?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이러한 피해가 왔었을 때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같은 일이 반복됐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단순히 어떤 현상을 즉흥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바라보고 반성적 사고까지 하게 된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실제 이렇게 일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일을 할 때도 그냥 폐쇄된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 속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이 조직 속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 안에서 우리가 계속 반성하고 고쳐나가고 수선하고 했을 때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안전 블랙스완, 안 좋은 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태도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러한 책이 많이 익히고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하게 되면 이런 시민들 중에 우리 사회의 리더가 나올 것이고, 또한 이런 시민들은 그렇게 사고할 줄 아는 정치인과 리더들을 우리가 리더를 세울 거잖아요. 투표를 하더라도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사회적 원인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렇게 시스템적 사고와 반전적 사고를 겸비하게 된다면 이것이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이 좀 퍼져나가고 쌓이게 되면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안정되고, 그로 인해서 바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가, 내 자신이 그런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쳤을 때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정되고 건강한 사회가 되어서 정말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피해보는 분들이 별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